안녕하세요 먹어라고 구독자 여러분. 암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암, 정말 무서운 질환이죠. 우리나라 사망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2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중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암이었어요. 세계적으로는 심장혈관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이 얼마나 위협적인 질환인지 느껴지시죠? 물론 요즘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늦게 발견되거나 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많아서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암은 고통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환자 본인이 느끼는 두려움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점에서 암은 정말 조심해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질환인 것 같아요. 암이라는 질환을 생각해보면 정의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암이란 결국 우리 몸 안에 생겨난 악성 신생물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세포에 변이가 생기고 그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하면서 몸속의 특정 부위에 자리를 잡고 커지면서 혈관을 막기도 하고 담도를 막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 거죠. 특히 암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전이입니다. 많은 분이 암을 운이 나빠서 걸린다거나 유전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과학계의 연구가 발전하면서 꼭 유전자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유전자가 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정도라고 해요. 예전에는 유전자가 전부라 생각해서 유전적으로 암에 걸리기 쉬운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겼는데 요즘은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대표적인 예로 일란성 쌍둥이를 생각해보면 도움이 돼요.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경우 두 사람의 건강 상태나 심지어 외모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쌍둥이는 한국에서 자랐고 다른 한 쌍둥이는 미국에서 자랐다면 두 사람이 겪는 질환이나 생활 습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유전자 외에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생쥐 실험이에요. 아구티 유전자를 가진 생쥐는 몸집이 크고 노란 털을 가진 생쥐인데 이 생쥐들은 암이나 당뇨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한 생쥐가 특정 영양소가 강화된 먹이를 먹으면 아구티 유전자가 꺼진 상태로 태어나는 아기 생쥐들이 생겨요. 이런 아기 생쥐들은 갈색 털을 가지고 몸집도 작으며 암이나 당뇨에도 잘 걸리지 않죠.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가 발현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암 발병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는 여러 물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물론 방사선이나 자외선 같은 외부 요인도 몸에 해로울 수 있지만 우리 피부가 어느 정도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외선 등 외부 요인만으로 몸속 깊은 곳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먹는 음식은 위와 소장을 거쳐 영양소가 흡수되어 우리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특히 간에서 첫 번째로 대사 과정을 거치고 혈류를 통해 온몸의 조직으로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몸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포 조직으로 산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방해하는 물질을 섭취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 성분이 혈관에 축적되면서 혈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신체의 호르몬 대사나 DNA 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관 벽에 쌓여 혈관이 좁아지게 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가 신체의 조직 끝까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방부제나 가공식품 등에도 염증을 유발하는 내독소 성분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피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채소의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 동시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물질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현미, 채소, 과일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육류를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 50g 이하로 적당히 섭취한다면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면서도 해로운 성분은 줄일 수 있죠. 사과, 양배추, 당근을 비롯하여 망고나 블루베리 등 열대 과일을 섞은 주스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직접 간 주스도 영양 파괴가 적고 섭취에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야 할 식습관으로는 고온에서 조리된 육류 가공육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숯불구이, 가공육의 아질산염과 같은 성분이 특히 암 발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암을 억제하기 위한 생활습관으로는 천 유지, 산소 공급,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는 운동과 식습관,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나 고압 산소 치료와 같은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암 외에도 심근경색과 대동맥 박리 뇌졸중 같은 질환은 그 위험성과 발생하는 통증, 급사 가능성 때문에 매우 무서운 병들로 꼽히죠. 특히 대동맥 박리 같은 경우 혈압 관리가 중요한데도 증상이 쉽게 감지되지 않아 진단이 어려운 편입니다. 심한 가슴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나뉘며 발생 즉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 뇌압이 상승하면서 의식을 잃고 심각한 경우 급사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질환들은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 관리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원인을 조절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필수적인 병으로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한쪽 마비, 심한 두통, 어지럼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뇌경색의 경우 혈전을 녹여 완치가 가능하므로 최소 3시간 이내에 치료가 필요한데 119를 통해 적절한 응급실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각한 두통이 일상적인 경추성 두통과 다른 경우 뇌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를 추천합니다. 뇌졸중의 다른 증상에는 반신마비, 성격 변화, 인지 저하 등이 있으며 특히 전두엽 이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관리가 필요하며 두통이나 뇌졸중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 습관은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록색 채소, 현미 같은 전곡류, 그리고 과일 위주의 식단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염식의 섭취를 피하는 것이 혈압과 혈관 건강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식단 관리가 뇌와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먹어라고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